하늘 밑 보배로운 땅, 양주 천보산 자락에 봄 기운 포근히 번져갈 쯤 지공, 나옹, 무학, 천년세월 묵묵히 지켜온 세 분 고승께 차 한 잔 올리나니 3대 화상 기리는 마음이여라.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은 한국 불교의 교를 폈을 뿐만 아니라 불교 호교한 분이라서 조사들 얘기할 때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을 역대 조사님 가운데 대표로 쳐요. 가장 위태로운 불교를 지켰거든요. 고려 475년 역사를 뒤로하고 조선의 새 역사가 태동하던 격동의 시기, 한국 불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3대 화상이 머물며 법을 펼치셨던 회암사. 무상한 세월 속에 묻혀있던 회암사가 천년의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 양주군 천보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회암사터입니다. 이 회암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가람과 불사가 중창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만여 평에 달하는 대지 위에 약 260여 칸에 달하는 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교를 숭상하던 불교 시절에도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불사가 이곳에서 계속되곤 했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있었던 무학 왕사와 관련되어서 태조는 당신의 어머니이신 최씨 의회 왕후의 제사를 이곳에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승려들과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곳입니다. 친히 행차를 하면서 이곳에 많이 머무르기도 하셨습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왕이 머물며 행차하시던 이 사찰의 위용을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교를 이상향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도 왕실 사찰로서 남다른 위상을 떨쳤던 양주 회암사. 이곳은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 화상이 발원하고 제자인 나옹대사가 중창했으며 나옹의 법을 이은 무학대사가 널리 법을 펼쳐 지공, 나옹, 무학으로 이어지는 3대 화상의 원력이 깃든 유서 깊은 사찰이다. 회암사에 대한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애정은 각별했는데 1392년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스승이자 버시던 무학대사를 왕사로 임명하고 회암사 주지로 머물게 한 뒤 왕실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7번을 행차했으며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무학대사에게 계를 받고 육식을 끊은 채 회암사에 머물며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암사의 위상이 항상 찬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던 조선시대 유생들의 상소는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회암사는 항상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문정왕후 시절 당대의 최고의 고승이었던 허응당 보우선사를 발탁하여 이곳 회암사에서는 대대적인 불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법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회암사도 문정왕후 사후 급격히 사세가 기울게 됩니다. 이 회암사가 역사 속에서 언제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16세기 후반 유생들의 방화에 의해서 이 회암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묻혀있던 회암사가 1997년 드디어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선 왕실 궁궐의 위용에 버금가는 그 엄청난 회암사가 이제 천년의 꿈에서 깨어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모습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회암사에서 조선 불교의 중흥을 기원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뜬 후 회암사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회암사터 북쪽에 자리한 현재 회암사는 1828년 3대 화상의 묘탑을 지키기 위해 지어진 작은 암자로 1922년 봉선사 주지였던 월초 화상이 새로 보전을 지어 불상을 봉안하고 3대 화상의 진영을 모셨다고 한다. 이후 1977년 호선 대사가 큰 법당을 지어 중창한 이래 옛 회암사의 정신을 잇는 가람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일궈가고 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지공화상의 부도와 석등입니다. 지공화상은 인도 출신의 고승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도 인연이 있는 마가다국의 왕자로 태어나십니다. 8살에 부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출가한 절이 어딘가 하면은 그 인도의 최고의 그 절이자 그리고 불교 대학으로 알려진 바로 나란타사입니다. 이 나란타사에서 유련존자를 만나 삼장을 연구하고 외우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한 후 인도의 저 남단에 있는 스리랑카에 도착한 젊은 수행자를 보고 보명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몇 걸음에 왔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스승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발씩 걸어서 왔습니다. 젊은 지공의 뜻을 알아본 보명존자께서는 법을 물려 대를 이어 제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리하여 인도의 108대 조사 나라박다 존자 지공화상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머나먼 교화의 길을 떠난 지공화상은 네팔, 시킴, 그리고 티베트 등을 거쳐서 당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도에 도착해서 법문을 펼치고 있었던 중 고려에 금강산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엄경에 보면 금강산에서는 법기보살이 상주하면서 법문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공화상은 고려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려에 도착한 지공화상은 승속으로부터 큰 스승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계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멸하면 쇠자계라 해서 8만 세행과 갖가지의 계 율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속박이 풀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런 법문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런 기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공화상이 고려에서 머문 시간은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시 지공선사는 고려에서 원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황실에서 제공한 법원사에 머물면서 고려에서 방문한 많은 학생들과 선생들을 제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훗날 제자가 된 나홍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홍선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 회암사를 다시 중창해 줄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이라는 선생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의 각종 사찰에서 불사를 하게 되면 이 3대 법사를 증명법사를 모셔서 이 불사가 원만하게 회양되기를 봉청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일체 작법지처 위작 증명법사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
바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회암사를 인도 나란다사 못지않은 최고의 도량으로 만들고자 했던 지공화상. 8살 어린 나이에 나란다사로 출가한 지공화상이 10년 이상 머물며 수학한 나란다 대학은 상주하는 학생만 1만 명에 수승이 2,000명이 달했다 전하는 역사 이래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지공화상은 왜 고려의 회암사에 인도의 나란다사를 재건하고자 발원했던 것일까? 조선시대의 문인 김수온이 쓴 회암사 중창기에 이렇게 전한다. 박간압제 존자가 이 절터를 보고 서천의 나란다사와 꼭 같다고 했다. 또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 신동국 여지승남에는 고려 때 서역의 고승 지공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산수 형세가 완연히 천축궁 나란다 사원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나홍선사가 절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입적하였고 그 제자 각전 등이 공역을 마쳤다. 동방에서 으뜸으로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는 규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고려로 와 혼란스러웠던 고려말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지공화상. 화상은 회암사 중흥의 뜻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황제의 명에 따라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야 했고 1361년 그곳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 후 지공화상의 유골 일부가 바다를 건너 고려의 개경으로 옮겨졌고 1372년 왕명에 따라 회암사의 부도탑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지공화상의 사상과 법맥을 이어받은 제자 나홍선사가 회암사 중창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왕사 중에 한 분이 나홍해근 선사이십니다. 나홍해근 선사는 사부이신 지공화상의 유언에 따라 이곳 회암사 중창불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쪽에 보이는 이 부도탑이 나홍해근 선사의 부도탑입니다. 나홍 선사는 1344년에 요연대사에 의해서 이곳 회암사에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려에서 원나라로 돌아가신 지공 스님을 따라서 약 20년 뒤에 그 사부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당시에 원나라 수도였던 법원사에 지공화상이 머물고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홍선사는 약 2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저 강남 지역의 많은 선사들과 큰 스님들을 만나보고 다시 법원사로 돌아와서 스승의 법을 계승하게 됩니다. 나홍선사의 생애와 사상은 선가광사 비에 자세히 새겨져 있고 또 나홍록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선가광사의 비석 옆입니다. 이 선가광사는 나홍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새겨놓은 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비석은 최근에 새로 세운 비석입니다. 1997년의 화마로 인해서 원래 이 비석이 손실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홍 선사는 개성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1366년경에는
그 청평에 있는 청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청평사에 주석하시면서 이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절에서 원나라에서 오신 그 보암화상으로부터 당신의 사부이신 지공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불어서 스님께서 남겨주신 그 서찰과 그리고 의발을 전해받게 됩니다. 1370년이 됩니다. 나홍화상의 영골이, 유골이 이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홍 스님은 이 회암사 북쪽 언덕에 그 사부님의 부도와 또 비문을 세우면서 회암사 중창불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암사 중창불사는 약 2년 뒤인 1367년에 그 낙성을 이루게 되는데 대규모의 문수법회를 개최하게 이르릅니다. 이 비문 마지막에 보면 참으로 역사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귀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에 보면은 무감호과 우영기궐이라는 귀절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감히 혹시라도 와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원히 이것을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글인데 결국은 역사 속에서 화마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사의 귀중한 현장의 자리입니다. (1374년) 봄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암사 중창불사. 그런데 그해 9월 나홍 선사를 왕사로 모시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공민왕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년 뒤 나홍 선사는 우여곡절 끝에 낙성식을 겸한 문수법회를 개최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법회는 대성황을 이루지만 대규모 불사를 못마땅해 하던 신진 사대부들의 비방으로 문수법회는 결국 중단되고 선사는 밀양 영원사로 옮겨가야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사는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륵사 일대가 오색구름으로 뒤덮이고 사방에서 비가 내렸으며 사부대중이 나홍 선사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니 살이 115가가 순식간에 558가로 늘어나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때 수습된 사리들은 회암사 북쪽 언덕에 탑을 세워 안치되었고 지공화상에서 나온 나홍 선사로 이어진 회암사 중창불사의 원력은 다행히도 문도 제자들에게 이어져 회암사 중창불사는 원만히 회양되었다. 조선의 유일한 왕사 무학자초 대사는 이곳 회암사의 사격을 왕실 사찰로 높여놓으신 분이십니다. 무학 대사께서 회암사에 주석한 기간은 1392년부터 약 4년간에 계셨었고 그 이후 1402년부터 1403년 약 또한 2년간 이 회암사에서 계셨습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고 곧바로 무학대사를 왕사로 임명합니다. 그런 다음 나홍 화상이 중창하고 있는 이곳 회암사로 무학대사를 보내 주석하게 하십니다. 무학대사와 나홍 선사와의 인연은 원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원나라 법천사에는 지공화상이 머물고 계셨었는데 이 지공화상을 만나러 무학스님도 거기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1353년인데 바로 그곳에서 나홍 선사와 무학대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무학대사는 원나라의 여러 지역을 유람하시고 나중에 서산 영암사에서 다시 나홍 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홍 선사 문화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곳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나홍 선사가 왕사로 임명된 후 1371년 선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받고
스승의 뒤를 이어 순천 송광사의 주지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스승이 회암사 중상을 마치지 못하고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게 됩니다. 그 무학스님은 모든 승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며 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된 운동 생활이 약 16년간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함경도 서광사 근처에 있는 굴 속에서 훗날 조선을 개국하게 된 태조 이성계를 만나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태조 이성계와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왕사인 무학대사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 숭유억부를 주장하는 유신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태조의 뒤를 이은 태종이 억불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다름 아닌 무학대사였다. 무학대사는 조선시대 유일의 왕사로서 불교를 지켜내고 회암사를 조선 최대 왕실 사찰의 반석에 올려놓은 분으로 1344년 출가해 해명국사에게 불법을 배우고 원나라로 건너가서는 지공화상과 나홍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태조 이성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조선 건국에 기여하기도 했는데, 조선 왕조가 문을 열자마자 무학대사를 자신의 왕사로 모신 태조 임금은 회암사에 수시로 신하들을 보내 안부를 묻고 곡식을 비롯한 공약물을 전했으며, 무학대사 생전에 회암사 북쪽에 미리 부도를 만들도록 명했을 정도로 대사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깊었다고 전한다. 무학대사의 부도인 홍융탑은 조선시대 부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표면을 장식한 용문과 연화문 등에서 섬세한 장인의 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마다 음력 3월 보름이 되면 이곳 회암사에서는 3대 화상의 사상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이곳에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그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가 회암사 조사전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지공, 나홍, 무학, 삼화상께 따뜻한 차를 달여 올리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의미는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지혜의 등불을 이 땅에 전해주신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주지로 계시는 혜성 스님께서는 이곳에 도량을 정비하고 이 문화 행사를, 또 이 종교 행사를 이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 멀리 인도 땅에 있었던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인도에서 이곳까지 전해주신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 역사 속에서 화마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중창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와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정성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우리 문화의 장구학무가, 우리 역사의 장대함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배지, 18분 중에서 어디 잘 돼가? 잘 돼가 여기가? 다른 데 없고? 예. 바람 안 들어가게 낮춰서 해, 낮춰서. 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 3대 화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깝게는 이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자, 이 이렇게 사찰이 얼마나 양쪽에 중요한 올라가시는 속도가 격차가 사찰이라는 것을 잘 나더라도 모르고 있는 절대로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일깨주고 싶었고요. 얘기하지 이런 마시고. 행사로 인해서 양주에 이런 큰 사찰이 있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가 다 쓰시면 반자의 몸을 문화적으로나 약간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사찰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불자들에게 지금 거기 보여주고 윤열제 싶었습니다. 뒤에 불자를 단양도 있지 떠나서 않나요? 비불자라도 자, 이런 올라가세요. 어떤 문화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자, 하고 올라가세요. 일렬로 올라가시고 보여주고 올라가세요. 이곳은 발굴 조사를 마친 회암사 예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단간지지로부터 저 위에 있는 산 밑에 있는 3대 화상 비문에 이르기까지 약 만여 평에 달하는 대지후에 회암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예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생주이멸 생자펠말이라는 불교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정성과 불심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어서 당시의 연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궁궐의 건축 구조나 건축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회암사터.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히다시피 폐사되었던 회암사터가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였다. 찬란했던 옛 영광을 머금은 채 회암사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회암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또 언제 창건되었는지 그 역사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명종 4년 1174년 중국으로부터 사신이 당시 임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를 방문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 회암사에 그 사신이 방문하여 이곳에 걸려 있었던 원경 화상의 글씨를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경 화상은 고려 왕자 출신입니다. 이렇게 외국의 사신이 이 절을 방문할 정도면 이 절의 위엄과 그 국가적인 삭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세기) 무렵 외국의 사신이 방문할 만큼 상당한 규모와 위상을 갖추었던 회암사는 지공 화상의 발원과 나홍 선사의 염원, 무학대사의 원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색의 천보산 회암사 수조기에는 중창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보건대 보강전의 5칸은 남쪽으로 면했는데 그 뒤에는 설법전 5칸이 있으며 또 그 뒤에는 사리전 1칸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정청 4칸이 있다. 당우가 모두 262칸이고 불구는 15척이나 되는 것이 7개, 관음상은 10척으로 각전 스님이 시주한 것이다. 장대하고 미려하기가 동국에서 으뜸으로 강호를 유람하며 다니는 자들이 모두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다고 하니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곳 회암사는 저쪽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 평지를 만들고 이 전체 구역을 9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구역마다 축대를 쌓아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뒤에 보이는 2개의 축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7곳은 보통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가람 배치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 뒤에 있는 2개의 축대 구역입니다. 그곳은 임금께서 행차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소위 행궁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앞에 보이는 보광법당 자리터는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그 회상을 연상시킨, 재현시킨 곳입니다. 화엄경은 7초 9회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보광법당회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재현시킨 것입니다. 이 터에서는 궁실에서나 쓰고 있었던 청기화라든가 용문이 막세기화가 발견되는 곳으로서 소위 정청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임금이 정사를 돌보던 곳인데 이 정청 좌우에는 2개의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큰 스님들이 머무시던 곳입니다. 서쪽에는 서쪽 방장 스님이 머무신다 그래서 서방장실, 또 동쪽에는 동방장실, 이렇게 방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의 편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건물로서 당시 이 회암사의 삭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가장 안쪽에 부도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누구의 부도탑인지 알 길은 없지만 단아한 자태로 미루어 부처님 진신사리탑으로 추측된다.
회암사에 대한 조선 왕조의 사랑은 태조 이성계 승하 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님이신 효령대군은 이곳에 중창불사를 시작하고 큰 법회를 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간경도감을 만들었던 세조대왕은 다시 대장경 한지를 회암사에 신압하게 됩니다. 또 성종대에 이르게 되면은 세종의 비 정의왕후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문종, 그 다음에 세종 이런 분들께서 왕실에서 제가 들게 되면은 칠칠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제인 7번째 제를 이곳 회암사에서 봉행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궁궐의 중심 건물에만 놓여 있는 토수, 용수, 잡상 등과 같은 장식기와이며 그 밖에 궁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도자기 등이 이곳 회암사터에서 발굴되는 것으로만 볼 때도 이곳 사찰이 왕실 사찰로서 위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이후에도 왕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암사에 사용된 문양 하나, 그릇 하나에도 조선 왕실의 품격이 담기게 된다. 지금은 비록 부서지고 훼손됐지만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 빚어낸 조각이며 도자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회암사의 위상은 조선 중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점이 문정 왕후가 조선을 이끌던 시기였다. 조선 중기 이후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은 중종의 비 문정 왕후이십니다. 명종즉 이후 수렴청정을 맡은 문정 왕후는 많은 불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밖에 성가를 부활하고 또 도첩제도를 부활하고 나아가서는 불교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종 18년이 되던 1563년에는 대대적인 회암사 불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중창불사는 약 2년에 걸쳐서 완성되게 되는데 불사가 완성되자 낙성식을 겸하여 무차대회를 열어서 전국의 많은 고승들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게 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펼쳤던 보우대사와 문정왕후. 두 사람의 큰 뜻은 회암사 중창으로 모아졌고 문정왕후는 약사 3존도, 석가 3존도 등 총 400점의 불화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고려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의 새로운 화풍을 반영한 수작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만 무차대회가 개최되기 2년 전에 명종의 외아들인 순해 세자가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정왕후께서는 명종의 무병장수와 자손 창성의 뜻을 담아 전국의 화공을 모아서 400여 점에 달하는 불화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전국 유생들로부터의 상손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무차대회는 박차를 가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무차대여건만 이 무차대여도 여법하게 해양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64세의 고령에 달했던 왕후께서 병을 얻어서 승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자 전국의 유생들은 다시 불교 탄압의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명종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림들이 온갖 용맹을 부려 방자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편 명정왕후의 후원자이자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였던 허응당 보우대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마침내 제주 목사에 의해 순교되고 맙니다. 이리하여 고려 말과 조선을 이어주는 유명한 사찰인 회암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갑니다.
문정왕 후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보우대사의 순교로 그간의 모든 불교 중흥 정책들은 철폐되고 회암사 역시 더 이상 왕실의 비호를 받지 못하고 퇴색되어 갔다. 인도 나란다사에 버금가던 위용도, 태조 임금이 머물렀던 왕실 사찰의 자태도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점차 흔적조차 희미해져 갔을 것이다. 이 회암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 유생들의 많은 상소와 또 화재의 위협,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양대 병난으로 인해서 이 회암사가 화마에 휩쓰였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임진왜란 이후 인조대에도 조선 황실과 이 회암사가 교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1686년 승정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죽장자라 불리던 분이 이 회암사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기 위해서 불량답을 희사를 했는데 그 불량답을 경작조차 못하고 땅이 묵어지고 있더라 라는 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회암사로서는 회암사 소유의 땅도 경작하지 못할 정도로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종 이후 절은 폐사가 되었더라도 이곳에 있는 지공, 나옥, 무학 3대 화상의 부도와 비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광주 땅에 살고 있었던 유생, 그 이응준이라는 분이 자신의 부친의 묘지를 이곳에 쓰기 위해서 3대 화상의 이 부도와 비석을 훼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았다시피 특히 이곳에 보이는 이 무학대사의 그 부도와 비석은 왕명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도는 태조 이성계의 명에 따라 태종대왕이 직접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 유교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참사를 왕실과 조정에서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입니다. 마침내 이응준은 귀양을 가게 되고 인근에 있었던 봉선사에게 부탁하여 이 3대 화상 부도와 비석을 중수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황실에서 여러 배려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 최고의 영화와 최악의 회부를 모두 겪어낸 양주 회암사. 옛 절터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많은 이들의 염원을 담아 긴긴 시간 간직해온 꿈이 날개를 펼 때가 온 것이다. 이곳 회암사는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들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친 그 웅장한 사원이 이제는 그 빈터만 남아 있고, 이렇게 지공, 나옥, 무학 3대 화상의 그 비석과 정골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역사란 세월 속에서 흥망성쇠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에는 고려와 조선을 연결하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때로는 어떤 집단적인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때로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회암사가 때로는 화마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리하여 이 시대에 알맞는 새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 문화를 가꾸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